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특검 얘기입니다. 김경수, 드루킹과 공범. 이게 특검의 이제 판단이군요. 수사 종료 열흘 남기고 영장을 청구했다. 자, 특검은요, 댓글 조작에 관여, 업무방해 혐의. 자, 선거법 위반은 제외했고요. 이르면 17일 영장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또 있습니다. 특검, 김경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명운건 승부수다. 댓글 조작 공모 영장 전격 청구. 어제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이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특검에서 참고인으로 8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인데요. 드루킹 체포된 날 도 변호사, 이제 문제인 도 변호사죠. 도 변호사 접촉을 했다. 만난 경위 배경 관련 집중 추궁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찰 수사 관여 정황된 직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저는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휴가를 특검과 함께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특검도 제가 제일 먼저 요구를 했고, 그리고 특검이 요구하는 모든 방법의 조사에 협조해 왔습니다. 충실히 소명했습니다. 이제는 특검이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진실에 입각해서 공정한 답을 내놓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양기대 전 시장님, 이제 영장 청구했고, 이제 특검이 수사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듯합니다. 근데 오늘 그 영장 청구와 관련한 예. 조간신문들 언론의 검토를 보면요, 상당히 그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게 발부될 것이라는 좀 비관적인 전망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이제 대질신문도 하고 2차의 소환조사에서 별로 뚜렷한 물증이 없고 또 드루킹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특검은 예정된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제 김경수 지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유감이다라는 그런 지적도 했지만, 아무튼 이제 공은 영장 실질 심사로 넘어갔는데, 과연 이 물증이 없는 일부 진술만 있는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인데, 아무튼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기대 전 시장께서는 영장 청구를 했는데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 걸로 전망을 하세요? 저는 최근에 법원의 지금 기조를 볼 때 뚜렷한 물증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각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언론 논조도 보니까 다른 때 같으면 특검이 현직 도지사 정도를 영장을 청구를 하면 굉장한 호들갑을 떨면서 많은 걸 하는데, 굉장히 차분하면서 결론도 상당히 지켜보자. 뭐 출두를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제 언론 입장에서는 약간 좀 묵은 내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점도 있는데, 아무튼 물증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지금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환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말 물증이 없다는 오모로 가는 것에 대해서 기정사실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반대인 입장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물증 많이 있습니다. 이미 드루킹이 진술을 바꾼 것보다 더 많은 진술을 김경수 지사가 바꿨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 보면 김경수 지사는 자기가 특검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특검을 그냥 요구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거듭된 진술 번복에 대해서 여론이 악화되자 본인이 살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도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본인이 드루킹에게 보낸 URL,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 그리고 만난 시기,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는 관련 당사자들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진술 자체가 바로 증거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를 다 종합해보면 그 증거만으로도 아주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일부 증거가 약간 뭐 진술이 바뀌었다는 걸 가지고서 당연히 물증이 없다고 이렇게 기정사실화시키는 것은 제가 뭐 야당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역시 여당의 거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어떤 처리는 정말 어려운 거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난번에 정무비서관 그리고 이번에 무죄가 난 안희정 전부 다 불구속 상태에서 전부 다 무죄가 났거나 구속된 사례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영장 청구도 그렇게 쉽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이 잘 판단해야 되겠죠. 저는 법원을 믿습니다. 법원을 믿지만 혹시 균형 감각을 버리고 혹시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한 부분이
않기를 바라고 예. 오로지 기록만 검토를 해서 그 기록 속에서 나오는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 주길 바랍니다. 한 분께서는 특검에서 뭐 밝혀낸 물증이 없다. 이쪽은 물증이 차고 넘치다 이렇게 다르게 보셨는데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이제 검찰 수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인연과 악연 사이. 어떤 분들 얘기일까요? 여기 보면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두 사람이 인연 그리고 악연이 막 섞여 있는 관계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박근혜 청와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양승태 대법원의 차한성 전 법원 행정처장 이 두 사람이 2013년 말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재판 거래로 의심되는 회동을 한 것으로 이 내용이 지금 아주 떠들썩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뭔가 일이 연관이 되고 있는데 과거 인연을 보면요. 수재 소문난 경남고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이어 박근혜까지 사법 행정부 최고위직을 같이 누렸다. 이런 공통점이 있네요. 그런데 상고법원 관련 서로 견제하는 사이로 악연이 됐고요. 재판 거래 관련해서 나란히 수사 선상에 놓였다. 그러네요. 인연 그리고 결국 지금 악연이 돼버렸네요. 구체적인 내용은요. 김 전 실장, 김기춘 전 실장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거쳐 1996년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할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원 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등 법원 고위직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자, 그런데 이쪽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행정부와 사법부의 최고위직에서 물러난 후 블랙리스트로 곤욕을 치렀다. 이게 됐습니다. 자, 윤영골 전 대표님. 네. 자, 잘 아시죠? 동시대에 같이 지켜봤던 분들인데, 자, 좋게 출발하는데 끝이 지금 참 안 좋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람은 예. 정해진 운명은 없다잖아요. 예. 살면서 사람 만나는 게 다인데 예. 사람을 어떻게 만나서 인연을 맺느냐, 예. 좋은 인연을 맺느냐, 나쁜 인연을 맺느냐, 예. 그게 이제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죠. 예. 가장 좋은 인연은 저는 그 법정 스님하고 예. 그 과거 김수환 추기경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 김수환 추기경이 예. 법정 스님 계시던 길상사 가서 강론하시고 예. 또 법정 스님은 또 명동 성당 와서 또 설법하시고 예. 참 좋은 인연을 맺어서 예. 좋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존경받는 큰 어른이지 예, 않습니까? 근데 뭐 나쁜 인연은 뭐 이순신 장군하고 원균 장군도 있고 예, 예. 뭐 여러 가지 예, 예. 이명박 박근혜도 예, 예. 있고 뭐 나쁜 인연은 차고 넘치죠. 예. 근데 이제 그 김기춘 전 청와대 실장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저 경남고등학교 또 8년 선후배예요. 예. 거기가 옛날 그 YS도 거기 나왔죠. 예, 예. 물론 유명한 분이 예. 유명한 분들이 그 경남 부산의 출신이 2대 많습니다. 명문이죠. 부산고등학교, 예, 경남고등학교. 8년 선후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부산고등학교 나오셨는데 수재로서 유명했죠. 예. 그래서 한 분은 정치에서 검찰에서 예.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이쪽으로 승승장구하고 한 분은 이제 법원에서 법원 행정처 대법원장 예, 하면서 법 쪽에서 서로 밀고 땡기고 예, 이런 예. 사이로 좋은 인연을 맺었는데 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상고법원을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할 때는 예. 청와대에서 법원 세력을 또 견제한다. 아. 그래가지고 또 좀 막는 입장에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대립하는 그때는 좀 입장이 대립하면서 서로 예. 커왔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입장에 몰린 게 좀 예. 똑같은 거 아니냐. 예. 그 김기춘 실장은 지금 블랙리스트로 1, 2심 유죄 판결 나서 예. 지금 대법원 기다리고 예, 예. 있고 또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금 여러 가지로 판사 블랙리스트로 또 수사에 오르고 예. 또 김기춘 실장도 또 그 검찰에 출두해서 또 수사받고 예. 있으니까 이 두 분은 참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정치 법조 발전에서 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좀 악연으로 서로 꼬이는 관계가 된 거 아니냐. 물론 뭐 양승태 대법원장은 아직 수사도 본격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뭐 유죄 판결 받은 것도 예. 아니고 하지만은 두 분이 인연과 악연이 참 묘하다. 그래서 저는 어느 운명 감정사가 한 얘기가 생각나요. 예. 운명은 사람 팔자는 세 가지로 정해지는데 첫째는 잘 풀린 사람이 남한테 인정받는 사람. 두 번째는 여자들한테 원한을 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데 예. 돈을 제대로 잘 쓰는 사람. 요새 재벌 총수 맨날 불려가는 사람 예, 있죠. 예. 돈을 제대로 안 쓰거든요. 예, 예. 예, 그런 면에서 그 얘기했던 게 이 세 사람 보니까 그런 생각도 좀 났습니다.
이 두 분은 참 우리 시각에서 보면 전통적인 엘리트거든요. 그 엘리트들이 사회에 기여해서 이 말년에 박수를 받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몇 가지 저희가 사회 기사 좀 준비했는데요. 또 리콜 대상 아닌 BMW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이건 뭐 매일같이 불이 나는군요. 이번에는 소형 SUV 차량에서 불이 나 전소가 됐습니다. 운전자 말은요, 20분 정도 운전하다 엔진룸에서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대상도 아닌데 불이 나니까 참 불안하군요. 자, 그리고 안전점검 미이행 차량은요, 1만 9천여 대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옆에 기사 좀 보죠. 오늘이 복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 원래 복날의 그 복자는요, 개를 뜻하는 게 아니라 엎드린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그래서 뭐 직접 관련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복날하면 떠올리는 동물이 있어서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가축 목록에서 개 제외해도 개고기가 당장 불법이 되진 않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기사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최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축에서 개를 제외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측에서 축산법에 관련 규정을 좀 정비하는 부분을 좀 검토해 보겠다. 그러니까 가축에서 개를 빼는 부분을 좀 고민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실현이 돼서 개를 가축에서 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요. 그러나 개가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개고기 소비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축산법에 가축 종류가 나열돼 있긴 하지만 가축이 아닌 동물의 사육, 판매, 소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지금처럼 개고기의 유통과 소비는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 이 얘기군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여기 있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임의 도살 금지법, 이른바 이제 동물보호법 개정안인데 이름은요 임의 도살 금지법이라는 이런 별칭이 붙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에 의거해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개가 가축에서 빠졌을 때 식용을 위해서 도축하고 유통하는 게 금지가 되는 거죠.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 법은 없습니다. 자, 김유식 교수님. 이 개고기 논쟁은 참 오래됐고요. 여전히 시끌시끌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지금 우리의 그 사회적 환경의 그 한 반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가령 뭐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다리 4개인 동물을 이제 먹지 못하게 하거나 뭐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농사에 이제 필요한 가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많은 나라에서 과거에는 소를 도축 못하게 했습니다. 또 그렇죠. 이제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어떤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그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이 식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지금 그 개는 뭐 반려견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그 반려동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제 우리 삶과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이 개를 도축하거나 식용으로 쓰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여론들이 더 이제 커지고 어떤 이제 그 법제적인 실천이 이어지면 아마도 또 이제 우리 사회 환경에 반영되어지는 그런 그래서 이제 당장 뭐 이제 그 개에 대해서도 이제 식용이나 도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라질 그런 가능성이 이제 높은 그런 환경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지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연고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이 부분 지켜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림받는 개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그 데리고 가가지고 저 일정 기간 굉장히 짧아졌는데요. 최근에 한 달이었다가 이제 보름 정도로 짧아져가지고 보름 동안 이제 처치가 곤란하니까 이제 보름이 지나면 도축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이제 법제적인 개선 문제도 지금 굉장히 이제 그 국회나 이런 데서도 결국 논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윤철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확실히 이게 논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 식용을 담당하는 식약처에서도요, 답변을 애매하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 있습니다. 개는 관습적으로 소비돼 왔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흑백 논리로 접근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약처는 왜 우리한테 이걸 물어보냐 이겁니다, 지금. 당황스럽다 이거죠. 아, 사회적 합의. 하여튼 좀 더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에서 남재철 기상청장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폭염에 관한 얘기를 기상청장이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5개월 여름은 시간 문제다. 어떻게 뭐 여름은 원래 3개월 아닙니까? 5개월 여름이요. 5월부터 9월까지가 이제 여름인데 이건 시간 문제랍니다. 한 해의 한 절반이 이제 여름이 되는군요. 그리고요. 폭염만큼 센 한파 올 수도 덥다가 춥다가 이렇게 되는 거군요. 날씨가. 자,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제주와 남부에는 이미 아열대 기후다. 올해 수준 폭염이 일상이 될 것이다. 더 덥군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자, 그리고 폭염 일수도 열흘에서 30일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구촌 날씨 양극화가 가속되면서 여름 더운 만큼 겨울에는 더 추워진다 그럽니다. 도대체 그럼 뭐 춥고 덥고 뭐 여름도 길어지고 겨울도 길어지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살기가 힘드네요. 자, 그럼 여기서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더위에 관한 이야기 좀 더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폭염에 서울시 교육청이 각 학교의 여름방학 개학 연기를 권고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 시내 전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권고문을 발송했는데요. 폭염 상황을 검토해 개학 연기나 수업 단축, 등하교 시간 조정 등 학사 일정을 조정하라 이렇게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 기준으로 이미 200개 학교는 개학을 한 상태인데요. 만약 개학이 계속 미뤄지게 되면 법정 일수 확보를 위해 겨울방학은 예정보다 늦게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2018년 여름은 폭염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서울의 가장 더웠던 날은 1994년 7월 24일 38.4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에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9.6도를 기록했죠. 기상청이 서울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1년 만에 최고 기온을 경신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어제 기준으로 서울의 열대야는 25일째 지속돼 이 역시 1994년 24일을 넘어선 최장 기록입니다. 폭염을 재난으로 인정해야 한다. 국회에선 지난달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최대한 빨리 이행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시국회 본회의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시기는 무더위가 지나간 다음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올 여름 폭염이 심각한 재난 수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개선 방안과 대응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양기대 전 시장님, 덥습니다. 네. 근데 더운데 이 더운 거야 뭐 자연재해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그나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법으로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고요. 공무원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나마 좀 덜 더울 것 같은데 지금 국회 차원에서 뭔가 폭염 대책을 조금 해야 되긴 하는데 글쎄 좀 느린 것 같아요, 반응이. 네, 정부나 국회에서 하는 걸 보면요. 복장 터진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더 덥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정말 역대급 장기 폭염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차제에 이제 이 폭염을 뭐 재난으로 지정하는 건 기본이고 이 폭염에 따른 재난 또 이에 따른 경제적 여파 이런 것들을 좀 정부가 국회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전문가들로 해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땜질식으로 하면은 또 내년에도 뭐 똑같은 논란이 되풀이될 텐데 정부하고 정치권이 좀 이번에 각성해서 국민들한테 시원하게 좋은 그런 중장기, 단기도 물론 해야지만 중장기까지 포함한 그런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 폭염이요 단순히 땀을 많이 흘릴 만큼 덥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경제적으로도 충격이 참 많이 주거든요. 지금 농작물들이 이 폭염에 말라 죽으면서 농민들이요.
제대로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박 같은 거 사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말라 죽어가고 있고요. 자, 윤영걸 전 대표님. 이런 사태 이거 좀 시급히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예. 이 여름이 잠깐 지나간다는 생각에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는 석 달이 아닙니다. 네, 여름이. 이제는 내내 5월 달부터 9월까지 예. 여름이니까 농작물이 지금 폭등하고 예. 어디 지하철도 보니까 천장을 유리로 한 데가 있더라고요. 오. 유리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예. 제가 머리털이 그것 때문에 더 빠진 것 같아요. 집에도 들어가면은 콘크리트로 된 그렇죠. 그 피자 화덕에 제가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덥거든요. 그래서 6.25 때 우리나라 참전한 미군들이 예. 한국이 조만한데 예. 날씨가 왜 이러냐 해서 낙동강 전투는 40도 때문에 더워서 죽을 뻔했는데 예. 1월 달에 12월 말에는 장진호에서 후퇴할 때는 영하 40도까지 가서 예. 그때 미군이 중공군 총에 맞아 죽은 것보다 얼어 죽은 사람이 더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상 40도와 영하 40도. 그렇죠. 한국이 조만한 나라인데 그래서 지금도 주한 미군한테 예. 겨울철에 주는 옷을 예. 알래스카 주둔하는 미군에 준해서 우리나라 주한 미군 옷을 준대. 그때 하도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끓고 쉽게 씻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날씨하고도 조금 날씨 관계가 탓이다. 있는가 예. 모르겠는데 그런데 정부가 예. 이 재난관계법도 해야 되고 또 경제적인 대책 세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좀 방안을 마련하고 예. 또 학교 개학 문제도 좀 서둘러야 되고 예. 또 하나 저 꼭 제안하고 싶은 게 예. 추석 있잖아요. 예. 추석이 한 달 있으면 추석이거든요. 예. 이제 열대야 속에서 추석 맞게 생겼어요. 그렇죠. 추석 때 보면 되게 더워요. 그렇죠. 이제는 추석을 예. 미국 추수감사절처럼 저 양력으로 바꿔서 10월 말이나 11월 초로 해서 11월쯤? 그래야지 추석 경기가 살아나잖아요. 지금 뭐 송이버섯 이런 거는 추석 한 번 보고 1년 기다리는 게 예, 송이버섯 이런 건데 예, 예. 이런 농작물이나 이런 게 선물 세트가 하나도 안 되니까 이런 경기 측면에서도 예. 물론 뭐 국민들의 동의는 얻어야 되겠지만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예. 이 여름이 길어서 더워 죽겠다고 하면 하지 말고 예. 좀 빨리 좀 대책을 좀 세우고 또 중요한 게 또 저는 한전의 전기요금 누진제 예, 예. 가정용이 전체 쓰는 거에 13%밖에 예, 안 되는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바가지 씌우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 이제 에어컨은 필수품이거든요. 우리 집 강아지도 선풍기 틀으면 헐떡거리는데 에어컨 틀으면 편안하게 잘 자요. 그럴 정도로 이제는 에어컨이 어떻게 보면 복지 시설이 될 정도로 예, 예. 전 국민이 이제 예. 서민층도 쓰는 예, 예. 그 에어컨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모든 걸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폭염이 이어지면요. 냉방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이거는 권리가 되거든요. 정부에서 좀 대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